순환 출자 고리 전 세계 어디 족보에도 없는 현상이에요. 이거 끊자고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을 했어요. 우리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해가지고. 근데 다른 나라의 지주회사 체제하고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완전히 변칙 덩어리예요. 변칙 덩어리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공정거래법은 권례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수 언론들이 너무 여기 가세를 해가지고 광고 받아야 되니까 재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죠. 재벌 체제 유지가 국익에 부합이 안 된다라는 네, 것들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떠들자고 이거를. 네. 광고 받으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도 네. 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부합이 아니 붙자라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네, 북한 네. 이슈하고. 네. 네. 북한 리스크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면역이 들었어요. 세계 경제도 다 면역이 들어서 뭐 ICM 말싸 해봐야 주가가 오르더라고 반대로. 그러니까. 네. 이미 반영이 된 거야, 주가가. ICM 발생하기 전에 뭐 이런 며칠로 발생할 것 같은데 다 하더라고. 트럼프도 알고 이성도 다 해가지고 다 하니까. 이제 그거는 압제가 안 돼요. 보니까. 미사일 발사하고 나면 주가 오른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북한 리스크는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산업에 있어서의 오너 리스크는 삼성이나 뭐 SK나 다 구속됐네. CJ 회장도 구속되고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런 오너 리스크고. 안 갔다 온 사람은 다 갔다 온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아니, LG는 이제 이번에 이제 신생으로 다 갔죠, 다 갔어. 거의 다. LG는 많이 안 가셨네. 그러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번에 재판받고 있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LG가요? 네. 재판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오너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재벌을 검색을 하면 예. 재벌과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재벌 3세, 정경육창, 재벌 갑질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단어를 검색을 한다는 것이죠. 그 언론에 이렇게 회자되는 재벌 기업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예. 끝도 없습니다. 뭐 일감 몰아주기, 그냥 대표적인 것만 콘텐츠만 하나씩 딴 거예요. 일감 몰아주기, 네.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뭐 안전장치, 뭐 일가들의 네. 문제, 재벌 3세 갑질, 뭐 통행세, 뭐 이러한 뭐 어떤 이거는 뭐 그냥 근데 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 누구죠? 윤영찬 의원이 얘기했던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 다음이. 근데 다음이 이런 기사가 훨씬 많고 네이버는 없더라고요. 기사가 없어요? 네이버는 관련해서 기사가 거의 뭐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조금 네이버 뉴스 조작이라는 게 뭐 맞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검색을 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도 보면 뭐 이렇게 듣고 보도자료 네이버 부동산 경쟁사가 어떻게 됐다, 배달앱 요기요가 어떻게 됐다, SBC가 어떻게 이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산업 정책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플랫폼 우리가 계속 공정화에 관련된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플랫폼 서비스를 해주는 신세대의 어떻게 보면 산업도 문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대로 배웠죠. 그대로 배웠을까요? 네, 그대로 배웠죠. 하긴 뭐 거기 네이버도 삼성 출신이고, 네.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어디입니까? 거기 배달앱 같은 경우도 무슨 대기업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아들 대기업 들어갔네 하면 좋아하고 동네 자랑거리로 했던 그 인물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하는 일은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사주의 그룹 대장, 회장의 일가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저는 삼성공화국이란 말을 100번 이해하는 게 이 사람들 그 항공모함으로 이 선장을 꾸미면은 나라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자급자족이 되고 여기서 시스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뭐 아까 통행세, SPC 회사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뭐 회장들의 일가들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마 24시간 얘기해도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심각하고요. 제가 네. 보기에도 그렇고. 옛날에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네이버 관련된 거, 뭐 다음에 관련된 거, 다음 카카오에 관련된 얘기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네이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장결사 문제도 있었고, 그게 이제 공론화됐고, 또 국감에도 제가 이제 그때 했다가, 그게 이제 무마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안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조그만
그 다른 것들은 걸리면 그냥 여지없이 이 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냥 다들 그냥 잘못되잖아요. 네. 근데 대기업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보면 그냥 그러니까 뭐 이 내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네. 예의감법이라고 하죠. 예의감법. 예의감법에는 회계 감사 과정에서 내부의 회계 관리 제도 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네. 이게 이제 쓰게끔 돼 있나요? 그때 쓰신다고 그랬죠? 그거를. 의견을 표명하게 표명 되죠. 그러니까 쓰게끔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회계 감사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위에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시다고 제가 그때 들었는데 네. 뭐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는 없습니까 전혀? 아까 왜 검문소라든지 뭐 이게 전부 회사의 이익은 손해를 본 겁니다. 네. 검문소를 차려놨다는 얘기는 검문소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재벌 계열 기업이 부담을 했든 또는 거기다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이 부담을 했든 회사한테는 손해가 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만큼의 배임 행위를 한 거예요. 회사의 경영진은. 근데 이런 불법 거래들이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 되는 국민들 다 거죠. 그냥 그래 뭐 뉴스 나오면 막 당연한 듯이. 네. 근데 이제 조그맣게 그냥 뭐 하나 그 다른 중소기업들이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부풀려져처럼 네. 요거가 안 되는. 네. 언론의 문제죠. 이제. 자, 내부 회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얘기 뭐냐면 들어올 돈을 한 푼도 옆으로 새지 않도록 다 잘 걷어들여야 되고 나갈 돈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최대한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 예로 들었던 뭐 이런 통행세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나가는 돈이 더 많고 들어오는 돈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부 관리 제도에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재벌 기업들의 이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가 쭉 뒤져보면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지금 문제가 사실적으로 봐서 문제가 없는 재벌 기업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회계보고서는 회계감사 보고서는 하나도 제가 못 봤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공인회계사들이 외부 감사를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독립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양상의 독립성. 내가 그 집안의 사돈의 팔촌이 아니다.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이 이제 외양상의 독립성이라고 그러고 실질적인 독립성. 이건 내가 아무리 밥을 굶더라도 난 내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실질적인 어떤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 시스템을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 그 얘기는 실질적인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너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적나라하게 나타난 통계가 있는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입니다. 거기 61개국 중에 이게 유명하나요? IMD가? 그러면요. 굉장히 유명한 데죠. 다보스 포럼. 통계를 얼마 정도 인정? 다보스 포럼 하는 데가 스위스 국제경영. 지난번 우리 방송 때도 네, 했습니다. 네, 이거. 네, 네. 잊어먹었네. 거기에 이제 회계 투명성이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61개국 가운데. IMD에 발표하면? 네네.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무엇일까요? 재벌체제입니다. 재벌체제의 오너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전 세계에서 꼴찌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들은 뭐라고 하냐면 재벌 오너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책임 경영체제. 그래서 중장기 신규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맞나요, 근데? 말이 잘 안 맞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그 중장기 신규. 이재용 지난번에 그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동안에 주가가 오히려 올랐어요. 아, 그때는 그랬죠. 네. 그렇다면은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뭐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제 뭐 반대는 21세기에 네. 이 수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네. 오너 한 사람의 결정에 맡긴다. 네. 상당히 위험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기업 총수 개인이 삼성 같은 데 보면 반도체, 가전, 휴대폰, 시스템 통합 뭐 이런 것도 ICT 관련되는 거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뭐 이런 어떤 금융산업, 바이오산업, 종합무역, 뭐 스포츠, 레저사업 이런 것들에 예를 들어서 생명보, 뭐 반도체 어떤 개인이 들어와가지고 반도체 하나의 사업 하나만 이해를 하려고 해도 평생을 공부를 하고 평생을 몸을 바쳐도 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가는 게 세상이 이치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걸 전부 다 알아갖고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어떤 산업 분야에서 완전히 글로벌 이제 뭐 국경이 없는 그런 경쟁 사회에 있거든요. 여기서 딱딱 하면은 정말 이건 그냥 골로 가는 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거 어떤 선단식 이 기업 이 구조를 어떤 한 사람의 의사결정에 의존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주장하는 오너 체제가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 다 딱 하나 그게 좋을 수 있다. 중장기 사회 투자 의사결정 하나 때문에 그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 다 봐줘야 된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고명사무총장님. 네. 지금 이제 재벌 계획에 적기다라는 게 심심치 않게 흘러나옵니다. 네. 정부도 이렇게 김종인 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3법을 마련했고 그렇다고 하면 왜 적기라고 이게 왜 적길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와 지금까지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 사카린 사건이라든지 설탕을 독점 밀가루하고 설탕을 수입할 수 있는 이런 이권들을 확보하고 여기에 따르는 뭐 이렇게 정치 자금을 대주고 뭐 이렇게 뭘 해도 다 독점권을 주니까. 금호그룹 성장이 3년 만에 뭐 저기 10위까지 올라가는 게 몇 개월 걸렸다 했죠? 3년밖에 안 걸렸다고. 그러니까요. 뭘 해도 되던 시절.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그때는 저는 그래요. 그 시대적인 소명들이 다 그 적재적소에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적인 소명이 재벌 해체를 해야 된다는 시대적인 소명이 그때 당시에는 또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에 대한 학자들의 얘기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 이제 준비하면서 그 선단 기업군 이런 용어를 이제 뭐 접하면서 이게 뭐 항공모함하고 비슷한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고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항공모함과 너무 유사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직원들 다 강제로 가입하게 할 것이고 뭐 신용카드는 뭐 강제로 다 쓰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떠한 걸 투자해도 안 되는 시대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는 아무거나 투자를 해도 그 중에 100개 중에 하나만 걸쳐도 이제 그 시스템이 돌아갔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100개를 투자를 하면 100개가 다 망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뭐 한두 개 성공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아이템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뭐 옹호하는 세력들은 뭐 재벌 체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순리적으로 변화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하지만 그렇죠. 삼성공화국, 재벌공화국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